반갑습니다. 5월달에 검출된 신규 기출 세트에 대한 소개 및 분석을 이번 달에도 도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번 달에 검출된 주제는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롤플레이에서 한 세트, 그다음에 역으로 질문하기에서 가족 친구에 관련된 한 세트가 발견이 되었는데, 자, 해당 질문 유형은 난이도 3, 4를 기준으로 선택했을 때만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때문에 인강 과정에서 IL과 IM을 수강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장 강의 입문반 수강하시는 분들 있죠?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위에는 어차피 롤플레이가 공통사항이고요. 자, 그래서 롤플레이에서는 어떤 신규가 5월 달에 검출이 되었냐? 기념 모임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자, celebration이란 단어가 명시가 돼 있겠죠. 자, 유형은 불참 유형입니다. 자, 불참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11번에서 약속을 했을 때 12번에서 파토가 나는 유형들이잖아요. 이게 항상 가지수가 두 가지예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친구와 약속을 했을 때 불참 혹은 지각.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졌었던 거 아시죠? 지각은 어차피 세 가지 유형밖에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신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자, 어떤 이유 때문에 불참을 하느냐? 그게 이제 관건이죠. 우리가 왜냐하면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 앞서서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라는 걸 입증하려면은 본인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왜 불참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 상황은 어떻게 정해지죠? 내가 자체적으로 정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질문 자체에서 명시가 돼 있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해당 질문 같은 경우는 질문 속에서 컨셉을 정해주는 유형인데 자, 좀 황당하겠지만 집 수도관이 파열이 돼서 갑작스럽게 모임에 참석을 못하게는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전화로 상황을 설명하라는 디렉션이 나오고 그에 따른 해결책은 일정 변경이 되겠죠? 불참하면은 못 가요. 그러면은 다음을 기약하면서 또 일정을 변경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정해놓은 로직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실전에서는 오로지 나레이션, 청취에만 의존을 해서 문제를 인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키워드 분석이 적지 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뉘앙스도 파악을 해가시되 자, 어떤 단어들이 질문 속에 녹아져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고 가셔야 돼요. 자, 대상이 일단 friend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자, invite, 초대를 했다라고 되어 있고 나를 초대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attend the celebration, 오늘의 주제에 나왔네요. 모임 기념일이라는 주제이기 때문에 celebration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라고 돼 있어요. 이거 어떤 템플릿을 이용하시면 되냐면은 친구와 만나기로 한 그 모임에 대한 템플릿이 따로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여러 가지 주제에 우리가 전방위적으로 걸쳐서 여태까지 많이 써왔었는데 자, 파티라는 주제에서 썼었고요. 파티도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냥 파티가 있고 그 다음 휴일 파티가 또 있었어요. holiday party. 자, 또 뭐 있었죠? 생일 파티라는 게 있다는 것도 기억나시죠? birthday party. 그 다음 또 있어요. 휴일 식사도 있었잖아요. 휴일 식사, 그냥 식사. 자, 총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친구한테 만나기에 앞서서 여러 가지 계제에 대해서 물어봤었을 거예요. 파티 언제 하니? 우리 어디서 만나니? 나 뭐 좀 가져갈까? 등등. 그 템플릿을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템플릿을 암기를 하고 나서는 그 용처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설령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질문이 나온다 할지라도요. 혹은 준비를 좀 미흡하게 한 질문이 나올지라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 도구를 가지고 대응하실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자, 용처를 반드시 이해한 상태에서 대비를 하시고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템플릿을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자, 12번 같은 경우는 유형 자체가 불참이었었죠. 참석 불가. 자, 그래서 불참 템플릿을 활용을 하시는데 이것도 뭐랑 철저하게 이원화해서 구분을 하셔야 되냐. 지각 템플릿이랑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지각 같은 경우는 롤플레이에서 써야 되는 경우가 총 3가지밖에 없었어요. 뭔지 다시 한번 또 상기시켜 볼까요? 우선은 자, 도로 사고가 나는 버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가 고장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차 사고, car accident라는 단어 나오는 세트 기억나시죠? 차 사고. 자, 전부 다 공통점이 차와 관련돼 있어요. 자, 그럼 차라 얘기가 나오면 지각이라고 간주하고 나중에 우리가 만나면은 뭐 차를 마시도록 하자, 아니 뭐 술을 마시도록 하자, 너 먼저 식사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가 대응하기로 했었던 전략이 있었을 거예요. 자, 불참 같은 경우는 일정을 다시 잡는 거예요. 그래서 reschedule이라는 단어 잘 생각을 해두세요. 그거 자체가 해결책의 키워드였었죠. 자, 그러면 영문 문제를 좀 살펴보자면요. On the day of the celebration, a water pipe breaks in your home. 자, 황당하게도 집 수도관이 파열이 됩니다. 자, 집 수도관이 파열된다라는 말이 이렇게 나와요. water pipe breaks. 자, water pipe 배관이죠. 자, breaks 하면은
이게 파열이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다음 and you have to stay there until it is repaired. 자, 당연히 방치하고 올 수는 없겠죠. 수리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자, 누구한테 지금 연락을 해야 되냐면요. 이것도 엉뚱하게 수리센터에다 연락하지 말고요. 누구한테 전화해야 되는지 잘 듣고 그 다음에 전략을 세우세요. Call your friend. 친구한테 상황을 설명하라고 돼 있어요. 자, 보이세요? Explain. 이거 해줘야 돼요. 해결책만 제시하면 안 돼. 전화하자마자 다음에 만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전화하자마자 설명. 이게 스텝 1이었죠. 항상 12번에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설명을 하는 게 스텝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propose of alternative plans.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두 번째 스텝이었었죠. 자, 요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요 ADB형에 부합하는 그 요건에 충족을 못해요. 그래서 자, 이 두 가지를 잘 지켜서 반영을 해주시고요. 그다음 13번은 본인의 이제 경험이죠. 본인 동네에 발생했었던 기억에 남는 사건 묘사. 자, 이게 모임 관련해서는 보통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영문을 살펴보면 interesting, unusual, 그 다음에 자 본인 동네라는 의미에서 area 이렇게는 명시가 되어 있네요. area 하면은 공간이 아니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됩니다. In the city where I live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자 memorable event 뭔가 기억에 남는 사건. 자, 그럼 내가 만약에 뭐 서울에 산다. 그럼 서울에서 발생했던 일 아무거나 얘기해도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마르고 닳도록 잘 학습해놨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답변이 있잖아요. 그거 좀 잘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자, 그렇게 대응하셔도 되고요. 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 기존의 과정에서 학습하셨던 식중독 사건. 여름철에 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식중독 사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둘 중에 더 잘 준비가 된 걸로 대응을 해주시고요. 자, 11번부터 보실게요. 친구에게 기념 모임 자리에 대한 질문. 자,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하러 했었는데 이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주세요. 뭐를 우리가 반영을 해주면 되냐면요. 지금 변수가 계제이죠. 파티냐, 뭐 생일 파티냐, 뭐 식사냐, 아니 모임이냐 그 차이인데 그 템플릿에다가 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는 명사만 삽입을 해서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기념이기 때문에 기념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전화했어. Hi Brian, I'm calling to ask about the celebration. I'm calling to ask about the celebration. I want to get some details. 이것저것 세부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 전화했는데 자, 용건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자,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면 돼요. 순서대로. 뭐 물어볼 수 있었죠? 이것도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생각나는 대로 먼저 얘기를 하세요. Can you tell me when the celebration starts? 자, 시간 물어볼 수 있었고요. 모임이 언제 시작되니? 자, 그리고 상대가 피드백을 줄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도 방법이죠. 내가 대신에 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뭐 1인 2역을 하라는 게 아니고 아마도 그러면 되지 않을까? 본인 독백체로 혼자서 제시를 하라는 거예요. 답변을. Should I be there by 6 or 7? 내가 6시나 한 7시쯤에 가면 될까? 자, 그 다음에 또 질문. Can you tell me what I should bring to the celebration? 뭘 가져가야 되니? 준비물. 자, 그리고 또 상대는 말을 못해요. 그럼 자, 내가 이것저것 떠보는 거야. 나 뭐 후식 좀 갖고 갈까? 아니면은 뭐 간식 좀 가지고 갈까? Should I bring some dessert or snacks? Dessert or snacks. 자, 여기는 아무거나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너무 이상한 것만 아니면 돼요. 자, 세 번째. I wonder if you need any help with anything. 혹시 도움이 필요하니?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한 여부. 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파생시켜서 확장을 해주세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 set up the tables? 이거 우리 집에서 하는 일, 집에서 모임을 갖는 경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집에서 생일 파티 했을 때 그 답변에서 활용했던 문장일 거예요. Set up the tables. 자, or do you want me to help you clean up afterwards? 그리고 항상 모임이나 파티 뒤에는 우리가 자, clean up 하는 게 인지상정이죠. 치웁니다. 깨끗이 치운다는 게 clean up afterwards. 끝나고 나서 내가 치우는 거라도 좀 도와줄까? 자, 또 물어볼 수 있는 거 시간을 물어봤으면 장소를 물어보셔야죠.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to the venue? Can you give me some directions to the venue? 장소, venue. 자, 어떤 모임이나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는 보통 place라고 잘 안 해요. venue라고 해주세요. The venue. 다음, I wonder if I could drive my car there. Is there a parking lot? 이거 자, 영업점에 대한 위치를 물어볼 때 썼었던 문장들인 거 아시죠? 자, 이것도 이제 장소, 즉 영업점이기 때문에 자, 주차 관련된 질문들도 꼭 반영해서 얘기를 같이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엔 끊기 전에 마무리. Please give me a call when you get this. Thank you. 자, 그래서요. 지금 보신 이 답변을 이 질문에 대한 개별 답변이라고 생각하고 외우시면 절대 안 되죠. 롤플레이가 세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 가지 계제나 아니면은 이벤트에 관련해서 친구와 모임을 하기로 했을 때 혹은 친구와 파티를 하기로 했을 때 그에 앞서서 질문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의문문 형식이라고 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자, 의문문의 형태들도 좀 유의하시고요. 복합 의문문, 간접 의문문 중간중간 간헐적으로 잘 녹여서 써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 의문문을 구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방증하기 위해서요. 자, 12번은 이제 불참. 내가 불참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 그에 대한 이유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스텝이었었는데 자, 이렇게 미리 좀 깨끗하게 나눠볼게요. 자, 요만큼이 불참에 대한 설명입니다. 불참 설명. 아까 explain the situation 나왔었잖아요. 12번은 항상 그 문구가 들어가 있어요. explain the situation. 그 다음에가 자, give some alternatives 혹은 alternative plans.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주세요. 대안이죠. 자, 이렇게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1번에서 자 2번으로. 자, 12번은 어때요? 항상 이게 기정사실화돼 있잖아. 안 좋은 소식이에요. 상대방한테 늘 안 좋은 소식. 나 어차피 못 가. Hi Brian, I have some bad news. Hi Brian, I have some bad news. 자, 이렇게 화두를 열어두시고요. 그다음 자, 못 간다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했죠? I don't think I can make it. 이 문장은 이 유형을 위해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자, 우리가 계속 고수해야 되는 문장이었었던 거 아시죠?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입에 완전히 붙이세요. 나 못 가.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12번은 못 가요. 못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항상요. 약속을 하면 못 가. 뭐 어디 가기로 했는데 못 가. I do not think I can make it. 자, to the celebration today. 자, 그러나 그게 주제에 따라서 이 계제만 바뀌는 거고요. 내가 모임에, 기념 모임에 못 갈 것 같아. 자, 이유가 아까 명시가 돼 있었죠? 이런 경우에는 무시하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이유를 바꾸면 안 되고 자, 그대로 설명해 볼게요. I have an emergency that I have to take care of. 내가 좀 해결해야 되는 긴급 상황이 생겼어. 자, take care of는 뭔가를 돌본다라는 뜻도 있지만 문제를 처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take care of. 자, 그래서 어떤 상황이었냐? 아까 질문에서 들었던 것을 그대로 재언급을 해주세요. A water pipe at home broke 하면 되겠죠? broke. 파열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상황을 조금 덧붙이자면은 It is leaking water all over the place and it is a mess. 완전 난장판이 됐어요. 그리고 물이 또 누수가 생겨서 새고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물이 누수가 생겼을 때 이게 집이라는 주제에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그 솔루션에 대한 답변이 또 있었을 거예요. 자, 보통은 물이 새면 어떻게 하고 있어? 구경하지 않고 닦잖아요. I had to wipe off the water from the floor. 자, 파열됐어요. wipe off. 물을 닦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called up a person. 다음 사람을 불렀고요. 부동사를 잘 보세요. 액션을 취할 때 어떤 동사들을 써야 되는지 wipe off. 일단 닦고요. 그 다음엔 사람을 불러들였다. called up a person. called up a person to fix the problem. 그 다음에는 자, stay at home. 아까 집에 있어야만 한다라고 언급이 되었었기 때문에요. Until it is repaired. 수리가 될 때까지. 자, 상황 설명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 얼추 요 윤곽에 맞게끔 상황 설명이 가능해야 된다는 건 아시죠? 정확하게 이 문장을 다 구사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 적당히 요약할 수 있는 이 표현들을 잘 구비해 가시라는 거예요. 파열이 됐다라는 상황과 더불어서 사람을 불렀다라든지 여러 가지 해결책과 상황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앞서서 많이 연마해 놨었던 불참에 관련된 해결책 템플릿이에요. 자, 얘가 항상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아까도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했겠지만 무슨 일이 벌어져서 불참을 하거나 못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을 다시 재조율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는 reschedule이었을 거예요. reschedule. 일정을 다시 짜다. reschedule. I want to reschedule the celebration. 이 기념 모임에 대해서 다시 일정을 좀 바꾸고 싶은데요. 자, 상대방한테 날짜를 물어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when is a good time for you? 자, 상대는 대답을 못하니까 자, 내가 다시 한번 I'm free next Monday 받아쳐주고요. 그 다음 또 상대한테 또 질문을 해주세요. Are you available that day? 너도 그날 되니? 자, 이것도 잘 쓰시고요. 이거 우리가 영업점을 대상으로 질문을 해야 될 때 상품의 가용 여부에 대해서도 물어볼 때 썼었는데 시간 가용 여부에 대해서도 써야 된다는 거 아시죠? 롤플레이에서 총 2번 써야 되는 단어예요. 상품의 가용 여부 그리고 시간 가용 여부 2가지. 자, 아니면 어떡할 건데요? If not, I can make some time next Thursday or Friday. 자, 요 일은 당연히 임의로 정하셔도 괜찮고요. 표현을 보세요. 어떻게 해결책을 좀 매끄럽게 제시를 해야 되는지 그 의문문의 방식도 보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상대방한테 넘겨주고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 아시죠? Anyway, please tell me what you think. I'm fine with whatever you decide. I'll be waiting for your call. Bye. 자, 마지막에 이런 것들은 또 시간 쫓기지 않고 좀 여유 있게 구사한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속도 완급 조절을 또 필히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롤플레이는 여러분들 견지하셔야 되는 전략이 총 2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템플릿의 용처 정확하게 알고 어떤 주제나 어떤 유형별로 어떤 템플릿을 써야 되는지 각각 매칭을 해보시는 훈련을 꼭 해보고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다음 자, 발화 스타일. 평상시에도 의사소통을 하실 때 이 정도의 이제 자연스러운 구사가 가능하다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발화 속도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발음과 강세에 대한 전반적인 중심, 그건 뭐 어느 문항이나 마찬가지지만 특히나 의문문을 구사해야 되는 게 롤플레이이기 때문에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인토네이션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리듬을 조절하는 방식이라든지 전부 다 훈련이 된 상태에서 시험장에 가실 수 있도록 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지만 설령 전대미문의 주제 세트가 나온다 하더라도요. 그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여유롭게 대응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학습 방향을 고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13번은 대응할 수 있는 소재 2가지 알려드렸었죠.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식중독. 더 상대적으로 대비가 잘 된 거 혹은 가서 현장에서 바로 떠오르는 것들로 대응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월별 특강에서 제가 2차례 이현서 선생님이 제가 한번 다뤄드렸기 때문에 지문만 보여드리고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앞에 문장을 조금 변형을 주긴 했거든요. 최근 근황에 맞춰서 I remember when the coronavirus broke out.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the pandemic affected every aspect of our lives, including my neighborhood. 자, 이런 문장을 추가해봤어요. 자, 이게 지금 많이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neighborhood 하면은 동네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포함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삶 전반에 걸쳐서 영향력이 굉장히 컸다라는 거야. affected 하면 영향을 줬다니까요. 자, 우리 삶의 기반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만한 그런 강력한 전염병이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이 용어도 잘 쓰셔요. 팬데믹.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핵심 어휘 중에 하나입니다. 전염병이기 때문에. 자, 에피센터 이런 특이한 용어 같은 거를 중심으로 잘 봐두시고요. 뭐 격리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확진이 되었다, 뭐 양성 판정 이런 특이한 용어들 우리가 평상시에 잘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던 표현들인데 자, 이렇게 뭐 좀 시사적인 이슈나 아니면 최근에 발생했었던 특이 이슈 같은 경우는 거기에 맞는 용어들을 일부 외우시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자, 따로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난이도 3, 4를 선택하시는 분들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5, 6 선택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뭐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는 건 상관없지만 시험에서 다른 질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14번은 자주 보는 가족 친구에 대해서 묘사하라 그래요. 자, 14번은 일반적으로 이거는 역으로 질문하기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세트에서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 출제되는 질문이 보통은 출연을 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묘사하는 태스크가 이제 나오는데 Can you describe a friend or family member you see often? 자, 가족 친구 묘사할 때 우리 부모님 묘사하기로 했었죠? 그리고 자, 부모님의 그 공통점이나 차이점에 대해서 나눠서 설명하다 보면은 바라는 걸 좀 충족시키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공통점과 어떤 차이점인지 잠시 뒤에 또 세부적인 디테일을 들여다보도록 하고요. 자, 15번이 역으로 질문하기. 사실 이것 때문에 보는 건데 에바의 이모에 대해서 갑자기 질문을 하라 그래요. 자, 좀 느닷없이 들릴 수도 있지만 이게 주제가 가족 친구라서 그렇죠. 자, 이모도 가족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영문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I visit my aunt every week. I visit my aunt every week. 갑자기 본인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하거든요. 15번에서. 그럼 우리 뭐 속으로 뭐 어쩌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냥 본인에 대해서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다. 우리 이모를 거의 매주 보고 있는데 Ask me 3 or 4 questions about my aunt and what we like to do together. 우리 이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해봐. 그리고 우리가 같이 만났을 때 무엇을 하는지도 질문을 해봐. 그래서 상대의 가족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게 질문 취지예요. 출제 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가족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상대의 가족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지 이게 출제의 의도라는 게 보이시죠? 항상 14번에서 15번은 거꾸로 뒤집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의문문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지 보는 게 출제 의도 중에 하나겠네요. 자, 그럼요. 이거는 이제 가족, 친구, 일반 세트에서 우리가 다뤘었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려고 했는데 자, 2가지로 나누기로 했었죠. 우선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similar, 그 다음에 2번째 차이점도 있어요. different. 그리고 자, 뒤에다가 뭘 붙이면 좋냐면요. 자, 이런 거 제가 잘 하라 그랬었잖아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렇다. 자, 이렇게 문미에다가 성격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게 비원어민들한테 되게 취약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자,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세요. Similar in some ways. 물론 뭐 해석을 했을 때는 영향력이 미미한 것 같지만 이 내용상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장의 표현력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텍스트 타입이요. In some ways. Similar in some ways.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비슷한 점들도 많습니다. 이것도요. Different in some ways. 다른 점들도 있습니다.
자, 뭐가 공통적이었냐면요. 자, 이런 단어 써야죠. family oriented. 여느 부모님들이 그렇듯이 우리 부모님들도 꽤나 가정적인 편입니다. 자, 그리고 모임 같은 거 갖는 것도 좋아요. 가족 모임, have family gatherings. 그리고 뭐 love to see their grandchildren. 손주들 보는 것도 좋아하시고요. 함께 즐기는 액티비티가 있다면요. 부모님께서 그런 것들도 언급을 해보세요. 우리 액티비티들 앞에서 많이 했었잖아요. 지형이란 주제에서도 했었고 건강에서 우리가 운동하는 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뭐 go hiking, play golf, go swimming, go on trips 등등. 자, 차이점은 성향에 대해서 혹은 취향에 대해서 각기 다른 부분들을 얘기해 주시면 된다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터치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 부모님 성향에 맞게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호불호에 대해서 철저하게 나눠서 대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에 마무리는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했다. 이렇게 매듭을 지으시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자, similar, different는 형용사이고 명사화하면 뭐가 돼요? 발음만 해보세요. similarities,죠? similarities, 유사점, 공통점. 차이점은 differences, differences. 품사의 차이가 있으니까 좀 구분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의 주인공인 역으로 질문하기에 대한 답변 보겠습니다. 에바의 이모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세요. 자, 이모라고 나와요, 실제로요. 가족 중에서, 그 많은 가족 중에서 이모. 자, aunt 하면 되죠. 자, 우선 처음에 화두를 열 때는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라고 먼저 언지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여유 있게 접근을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도 뭐 큰 상관은 없지만 퀄리티가 좋으면은 자, 시작을 할 때는 먼저 자, 큰 그림을 먼저 그리면서 답변을 해보세요. Hi there, I have a few questions to ask about your aunt. 너의 이모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지금부터 좀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렇게 열어두시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볼까요? 첫 번째, First, what kinds of things do you do with your aunt? 너 이모랑 만나면 주로 뭐해? 어떤 종류의 것들을 하니? What kinds of things? 아까 질문에서 이거 물어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What kinds of things do you do? 그 다음에 자, 그 외에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을 예시를 내가 자체적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너 실제로 뭐해? Do you like to go see a movie with her? Do you like to go see a movie with her? 자, 이 자리에는 실은 아무거나 와도 된다는 거 아시죠? 저 뭐 밥을 먹어요? 아니면 뭐 커피숍에 가요? 아무 액티비티나 넣으셔도 돼요. 뭐 운동을 해요 등등. 자, 그 중에 영화를 선택했을 뿐이에요. 우리가 또 영화라는 주제를 다뤄왔으니까 go see a movie. go see a movie. 원래 go and see a movie인데 보통 관용적으로 생략을 또 많이 합니다. go see a movie. 자, 그 다음에는 질문을 하는 이 방식을 보세요. 앞에. 자, 주제는 되게 변수가 많잖아요. 워낙에 주제가 광범위하게 많기 때문에 역으로 질문하기의 핵심은 질문할 수 있는 그 의문문의 종류들이에요. 내가 상대한테 어떤 것들을 질문하기 위해서 어떤 의문문들을 쓸 수 있는지. 자, how many times, 이건 횟수를 물어볼 때요. 뭔가에 대한 횟수, 빈도.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get together with your aunt? How many times a week do you get together with your aunt? 너 일주일에 이모랑 몇 번 정도 만나는 편이야? 자, 빈도 물었죠? 자, 그 다음에 밑에 빈도를 물어볼 수 있는 또 다른 표현이 있었는데 how often 있죠. How often do you do something? 이거 우리 템플릿에서 했을 거예요. How often do you do something? 자, 거기에 내용을 좀 삽입을 하자면은 How often does she come over to your place? How often does she come over to your place? 자, 누군가의 집에 가다, 놀러 가다라는 얘기할 때 come over 이런 동사를 씁니다. 자, go over는 안 돼. 반드시 come over 하셔야 돼. come over. How often does she come over to your place? 이모가 너네 집에 얼만큼 자주 놀러 오는 편이니? 자, 그리고 상대가 나한테 질문을 하진 않았지만 계속 의문문을 연타로 구사하는 게 좀 부담이 되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본인에 대해서 얘기를 가미하는 것도 괜찮아요. 중간중간에 간헐적으로. 그래서 내 얘기해 볼까요? 너네 이모는 어때? 우리 이모는 이래. My aunt comes over to my place once or twice a year. 우리 이모는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 우리 집에 오거든? 너는 어때? 자, 또 질문할 거. Does your aunt have any kids? 너네 이모는 자녀분들이 있으시니? Does your aunt have any kids? 자, 그래서 중간에 생각이 안 나면 또 what else? 이런 필러도 쓰세요. I also want to know what her favorite hobby is. I also want to know what her favorite hobby is. 그리고 너네 이모의 최애 취미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네. 자, what is your favorite something? 이거를 변형한 거예요, 지금. I also want to know what her favorite hobby is. 복합 의문문들이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순서가 바뀌기 때문에 주어 동사 순서 바뀌는 거 잊지 마세요. What is her favorite hobby? 대신에 I want to know what her favorite hobby is. 동사가 뒤로 가야 된다는 거 아시죠? 의문문이 섞이면 복잡해지는데 다양한 의문문을 구사하는 것도 상위 등급을 충족시키기에 좋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롤플레이나 역으로 말하기가 됐든 여러 가지 의문문을 쓰는 것을 목표로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에는 I wonder what it is. 아, 참 궁금하다.
I want to know 이걸 강조한 거야. I wonder what it is. I wonder what it is. 그녀가 좋아하는 취미가 뭔지 참 궁금하네. 자, 그래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사실 이 부차적인 내용들이거든요. 이거는 지금 이 이모에 맞게끔 내용들을 좀 변형을 한 거고,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역으로 말하기라는 질문 유형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처를 하려면은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템플릿 성격의 의문문 뼈대들을 잘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답변의 뼈대를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 문장의 구조 중심이 잘 잡혀 있으면은 주제가 조금 달라지더라도 유형이 비슷하면 여러분들이 그 살점, 부차적인 내용들을 삽입해서 알아서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감각이 길러질 거거든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돼 있는 질문을 하는 방식들을 잘 공부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6월 특강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